조선일보의 문화부장이라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모신데 여성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문화부장이라는 분이 신문에 이제 자기들 신문에다가 데스크 칼럼하고 쓰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레미 제락을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다들 장발장이 이제 뭔가 억울하게 옥살을 했다. 네? 자별 경감한테 막 쫓기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제 장발장은 이제 착한 사람이고 자별 경감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격하게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사람 얘기를 이런 거지. 장발장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19년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것만 보지 말고 장발장이 그 빵을 훔칠 때 그 빵가게 주인이 얼마나 불안에 떠들겠느냐 이걸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결국 이런 거지. 장발장은 흉악범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발장이 이제 19년 감옥살이를 한 것도 몇 차례 탈옥을 시도하다가 계속 이제 형이 늘어나가지고 19년 사는 거니까 장발장은 이제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치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법을 제대로 집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소설의 내용을 보고 장발장을 갖다가 굉장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으로 이게 취급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랬더니 이제 결국 이런 얘기를 들었고 용산 참사하고 이제 그 쌍용자동차 사태, 쌍용자동차 그래서 이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뭐 23명인가 24명인가 죽었죠.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용산 참사도 문제가 사회 문제가 많이 됐죠. 근데 이제 이분 얘기는 이런 겁니다. 사회가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죽음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용산 참사에 대해서 억울함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흉악범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용산 참사에 올라가서 시위를 하는 것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시위를 하기 위해서 뭐 신나도 도치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볼 때는 흉악범이라는 거죠. 장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장발장을 억울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장발장은 흉악범이다. 왜? 빵가게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권총을 소지했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소설을 본 지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그 당시 상황은 뭐 묘사를 하기는 어려운데 빵가게 주인이 봤을 때는 장발장은 뭐 무시무시하게 생긴 흉악범이라는 거지. 그런 사람을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도 당연한 거다. 마찬가지로 용산 참사나 이제 그 쌍용 자동차도 그런 경우를 봐야 된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장발장은 이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써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고 조선일보의 데스크가 문화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제 글을 공공연하게 조선일보에 칼럼으로 실었다는 자체가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는 이런 분들은 보수파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이 분들의 그 사고가 또 어떤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인식 수준이 이렇다는 거죠. 이제 저는 이게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이제 창출되고 이런 사회에 어떤 미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한진중업 사태에 대해서 이제 또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는 결국 모든 원인은 이런 인식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진중업 사태의 그 원인을 보면 이게 뭐 오래됐습니다. 이게 한진중업에 이제 열사가 4명이나 생겼거든요. 1991년에 그 박창수 열사, 그 이후에 한 10년이 지나서 2003년인가 그것도 누구니까 이제 김주익 곽재기 열사가 죽었죠.
최근에 이제 최강석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죽었느냐? 괜히 죽었겠습니까? 이게 없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진중업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를 했죠.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필리핀 간. 그렇죠. 네. 필리핀 공장을 뭐 옮기고 그게 이제 그 노동력 값이 싸니까 임금이 싸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원활하게 이제 그런 정리해고라든지 신규 노동자 생활 이거를 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노조 파괴 공작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런 희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김주익 여사가 죽기 전에 거기 이제 그 크레인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조선일보 문화부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김주익 여사가 흉악범이다. 무단히 이제 공장 크레인에 올라가가지고 점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은 흉악범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한국의 미래가 더 이상이라는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없는 것이다. 저는 이런 그 세력들이 사라져야 한국의 미래가 있다. 그러나 이제 그 노동 현장에서도 평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쌍용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 쌍용 자동차의 경우에 사실은 정부 잘못이 제일 큰 거죠. 그 공장을 중국에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정부의 그 유능한 관료들이 경제 관료들이 잘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우리는 몰라도 그 사람은 잘 알잖아요. 상하이 자동차가 이 큰 덩어리를 살 때 이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샀겠느냐. 중국은 분명히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후진국이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공장을 자기들이 들어올 때는 여기서 뭔가 빼가고 이제 그죠? 단물 빼먹고 이제 버리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기술을 빼가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기술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기가 아닌 거죠. 상하이차가. 공장을 살리겠다면은 신차 개발도 하고 공장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한 이후에 신차 개발에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거죠. 단물만 싹 빼놓고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요번에 또 뭐 인도에 뭐 마인드라는가 뭐 거기에 다시 이제 또 인수를 했는데 저는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죠. 이건 분명히 이제 정비를 잘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런 자기들이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하기 해가지고 결국 노동자들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결국 이제 장롱차 사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산업소파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뭐 산업소파이를 속에서 이게 대놓고 하는 거죠. 공공연하게 대낮에 그러니까 이걸 뭐 정부가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문제를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정부 책임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쌍용 자동차는 좀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뭐 상하이 자동차도 그렇고 상하이도 그렇고 뭡니까 마인드라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뭔가 빼가기 위해서 오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의지를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정부도 안 나설 것이다. 이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노동자들 많이 죽었잖아요. 7명인가 8명인가 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정권이 바뀌면 어느 정도의 이제 좀 도움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는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그런 것마저 이제 없어지니까 그런 안타까운 길을 택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방법은 이제 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이제 김진숙 그때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크레인 올라갔을 때 희망버스를 했던 것처럼 그때는 큰 좋은 하나의 사례를 남겼는데 그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노동운동을 복원시키고 해서 힘을 결집시켜가지고 자기 문제는 그래도 자기가 풀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자본이 풀어줄 것도 아니고 그런 구조가